자, 그러면은 꿈의 상징기법 가운데 8번째로 유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추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한다. 그래서 두 사이에 어떠한 비슷하면서 친숙한 것을 끌어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인생이 뭐야? 참 어렵죠? 인생이라는 게 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좌절이나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달려가야 된다.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비교가 같은 범주에 속한 것을 견주는 것이라면 비교는 좀 같은 거, 키가 크다 작다. 그다음에는 유추는 서로 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비교가 같은 범주다.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한다면은 유추는 범주가 다른 것을 견주어서 쉽게 이해되는 거죠. 좀 추상적인 걸 좀 눈에 보이게. 근데 꿈에서도 이러한 유추의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갖다가 살펴보죠. 한번 참 굉장히 재미난 예가 많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 여러분이 꿈의 절묘함을 갖다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성행위 꿈이 있어요. 성행위 꿈. 어떻습니까? 성행위 꿈이라는 게 상호, 결합, 부동산 매매의 계약, 체결, 성사 꼭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취직되거나 성취를 이루어내죠. 자, 취직하거나 성취를 이루어내는 일로 이루어진다. 자, 성행의 꿈은 어떻습니까? 두 대상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합쳐지는 거는 상호 결합. 근데 이게 주로 부동산 매매의 계약, 성사, 체결입니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이런 꿈 자주 꿀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사, 취직,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 절묘하죠. 그런데 꿈에서 상대방이 거절했다.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거절하면 상대방이 갑이죠. 내가 당하는 을이 되고. 근데 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거절하면 내가 갑의 입장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성행의 꿈만이 아니라 결혼하는 꿈은 어떻습니까? 역시 결혼하는 꿈도 두 대상이 합쳐지는 거니까 결합, 성사, 체결로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업가라면 이런 꿈을 갖다가 꿀수록 좋겠죠. 사업가라면. 자, 갓난아기 꿈은 어떻습니까? 갓난아기 꿈. 갓난아기는 이제 미숙함이고 시작이다. 이제 막 시작된 어떤 일거리나 대상을 뜻해요. 그래서 갓난아기 꿈을 꾸면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뭘 좀 돌봐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막 시작된 어떤 일거리나 대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꿈에 갓난아기를 이렇게 낳는데 그 갓난아기가 쑥쑥 커가지고 어느새 거인이 돼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처음엔 미약하지만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린애의 꿈은 갓난아기보다도 조금 낫지만 그래도 미숙한 사람을 뜻하죠. 미숙한 사람, 비전문가를 갖다가 꿈에서는 어린애로 나타나죠. 여기에 비해서 노인하면은 뭔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어린애는 어리석다. 우리 국어학적으로도 어린 하면은 옛날에는 어리석다의 뜻이었어요. 어린애,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사례입니다. 몽둥이 든 남자에게 쫓기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데 몽둥이를 든 남자에게 쫓기는 꿈을 꿨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지 신혼을 살고 있는데 남편의 친구들이
좀 늦은 시간에 한밤중에 들이닥쳐서 만둣국을 갖다가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시달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몽둥이 든 남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위협적인 협박을 가하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래서 신혼의 새댁이 이 꿈을 꾸고서 한밤중에 들이닥친 남편의 친구에게 한밤중에 음식 접대를 하는 그런 일로 실현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가 있죠. 이런 꿈을 꾸면은 어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압박을 받는 여건에 놓인다. 몽둥이 든 남자에게 쫓겼으니까 뭔가 압박을 받는 여건에 놓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요즘에 어느 여대생이 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대생.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여대생이 꿨다. 근데 이 여대생이 돈을 빌렸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여대생이 돈을 빌렸을 적에 그 고리 대금업자에게 시달리는 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꿈을 꾼 사람이 고리 대금업자에게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든 남자, 어쨌든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제 추정 의견을 갖다가 썼지만은 이 밖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채업자에게 차이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게 되거나 하게 될 과정으로 인해서 전전거래일로 실현이 가능하다. 자, 깜깜한 곳에서 요거는 사례를 든 바 있습니다. 앞에서 든 바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노래 부르는 거는 출산을 할 적에 남들은 쉽게 아기를 낳지만 힘겹게 가까스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일로 이루어지겠죠. 소개한 바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실제로 난산으로 실현이 됐다.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신기하죠. 꿈이라는 게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이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덜 익은 사과를 따오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왜 덜 익은 사과를 따가 그랬는데 성급한 행위인데 조산, 산모의 경우에 조산이죠. 그러면 산모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너무 일찍 결행해서 실패를 보는 일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산모의 경우에는 조산이 됐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너무 서둘러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참 신비롭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게 꿈의 해몽이라는 게 아주 참 신기하다는 걸 느낍니다. 버스가 빨리 달리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뭔가 급하게 진행되는 거죠. 근데 아기 낳는데 빠른 출산으로 실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한상에 따라서 이렇게 실현될 수가 있죠. 처한상에 따라서 테니스나 탁구, 배구 등의 시합이 예상외로 일찍 끝난다든지 신겨운 작업이 일찍 끝난다든지 일이나 프로젝트 진행이 빨리 종결되는 일로도 가능하다. 산모인 경우에 아기 낳는 꿈으로 빨리 아기 낳는 꿈으로 조산 또는 조산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 낳으러 들어가서 5분 만에 출산했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 큰 뱀을 꺼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아리 안에 큰 뱀. 자, 항아리에 뱀이 들어있으니까 쉽게 못 꺼내죠. 임산부가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나오지 않아서 제왕절개로 배를 갖다가 가르고 아기 낳는 일로 실현됐죠. 참 이때 이렇게 보면은 항아리가 바로 뭡니까? 산모의 몸을 뜻하죠. 큰 뱀은 아이,
꺼내는 거, 제왕절개 수술, 참 유사성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 똑같은 사례인데 좀 절묘하죠. 항아리 안에 뱀이나 어떻습니까? 항아리 안에 뱀이나 호리병 안에 뱀이나 호리병 같은 곳에 뱀이 들어있다가 나오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호리병 같은 데 있다는 건 이때는 호리병이 보호받는 여건이다. 근데 아이를 조산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로 호리병 같은 곳에 뱀이 들어있었으니까 보호받는 여건이고, 뱀의 상징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의 상징이 태아가 되는 것이고, 인큐베이터가 호리병 같은 데 보호되는 걸 가리키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벽에 핀 시드른 꽃에 태몽이 있었어요. 그럼 절벽에 핀 시드른 꽃은 뭔가 위태롭다는 거죠. 그래서 절벽에 핀 시드른 꽃인데 태몽인데 결국은 시드른 꽃이니까는 생명을 다할 수가 없겠죠. 유산하게 되는 일로 실현됐다. 뭐 이것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자 옷을 벗기는 꿈은 시도하고자 하는 일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로 실현됐는데, 이것도 이제 처한 사례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실현될 수가 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새로 사온 기계를 분해해서 살펴보게 되거나, 새로 산 책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거나, 또는 어학 공부를 해나가게 되거나, 뭐 새로운 어떤 일에 조금씩 빠져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글씨를 잘 쓰는 꿈이 있었어요. 글씨를 잘 쓴다. 그럼 글씨를 잘 쓴다는 거는 뭘 굉장히 좀 잘한다는 거죠. 잘한다는 건데, 글씨를 잘 쓰는 꿈을 꾼 사람이 이 권총 분해 소재를 잘하게 되는, 그러니까 능숙하게 잘한다, 글씨를 잘 쓴다, 권총 분해 소재를 잘한다. 좀 이런 거로 갖다가 실현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보겠습니다. 짝이 버스를 타고 떠나가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학교에서 짝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적인 실현입니다. 만약에 참 안 좋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짝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꿈을 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갔더니 짝이 바뀌었는데, 여기다가 나쁘게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짝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이 경우에 짝이 버스를 타고 떠나갔는데, 이 경우에 나쁘게는 짝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것도 가능하죠. 버스를 타고 떠나갔다 라는 거에다 하면은, 여기 경우는 그래도 짝이 바뀌게 된 건 그래도 최상으로 된 겁니다. 어쨌든 자신하고 결별이 이루어지니까. 자, 요게 이제 또 제 자신의 소개인데, 제가 이런 꿈을 갖다 이전에 꿨었어요. 자, 이런 꿈을 꿨는데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돌을 머리에 맞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곤욕을 갖다가 치르는 일로 이루어졌다. 근데 머리에 돌을 맞는다는 거는 남한테 어떠한 모욕, 남한테 어떠한 그 질책, 또는 내 명예나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간단하게는 이제 동문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동문회 모임 연락을 받고 이제 일주일 뒤에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동문회 모임이 취소된 거예요. 근데 그 연락책 친구놈이 모인다는 얘기는 하고 동문회 모임이 취소된 거는 연락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모임 장소에 가서 그래서 술 한잔 한다고 차 안 끌고 택시 타고 갔는데 나올 적에는 택시도 없고, 근데 거기서 집하고 한 거리가 한 30여 분 되는데 나올 적에 택시가 없으니까 걸어 나오다 보니까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걷다 보니까 택시 타기도 아깝고 에이 내친김에 집에까지 걸어가자는데 좀 날이 추우니까 추위에 떨면서 왔습니다. 그 왔는데 이 집에 거의 다 다를 적에 문득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돌을 머리에 맞고서 오늘 이렇게 추위에 떠는구나. 그런데 요때 꿈속의 생각이 중요한데 떨어질 적에 제가 위에 대고 외쳐요. 야 자식들아, 돌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얘기해줘야 피할 거 아니야. 이러한 소리를 제가 질러대거든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돌을 맞았는데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만하게 난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저 위에 친구놈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소리 질러주세요. 야 이 자식들아, 돌이 굴러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만 내가 쉽게 피할 거 아니야. 이러한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동문회 모임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취소가 됐는데 취소 연락을 안 해서 제가 그 추운 날씨에 30분간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집에 다 와서 춥다. 아이씨 자식들 취소됐다는 얘기만 했더라도 내가 오늘 이 곤욕을 안 치렀을 거 아니야. 참 꿈의 상징이 기가 막히죠. 돌멩이를 맞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꿈이 아니죠. 남한테 비난이나 모욕, 멸시를 당하거나 그러는데 저의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이 머리에 돌 맞는 거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요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꿈여고 나서 얻은 결론이다. 물론 굳이 하자면 피할 수 있는 경우에 선행을 베풀거나 아니면 어머니나 부모의 지극한 정성이 또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데 선행이나 은덕을 많이 쌓거나 어떤 부모의 지극한 정성으로 인해서 그 시련이 좀 최소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꿈의 예지가 참 피할 수 없게 나온다는 것이 너무 참 놀라울 뿐이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태몽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거죠. 태몽에서 일주일 뒤가 아니라 몇십 년 뒤에 일어날 것을 태몽의 세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춤추는 닭이 태몽이 장차 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춤추는 닭이었듯이 춤솜씨가 뛰어나다. 참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아르테미 도로스라고 해서 이 꿈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일독을 권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서양이지만 서양에서 이 아르테미 도로스가 꿈의 열쇠에서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유추의 개념이 여기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가 찢어졌어요. 외투가 찢어졌는데
현실에서는 집이 허물어졌다. 그 외투도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거고 집도 우리 사는 걸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거죠. 또 여기 또 그 반대예요. 아주 그대로. 참 재밌습니다. 여기 아르테미도로스의 꿈의 열쇠에 나오는 사례도 재밌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기와가 사라졌어요. 꿈에. 그런데 현실에서는 외투를 잃어버렸어요. 공통점이 있죠. 덮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유추적인 개념인데 기와가 사라진 사람이 외투를 잃었고 또 외투가 찢어진 사람이 집이 허물어지고 자, 이와 같은 유사한 예가 자, 여기도 역시 또 유사한 사례로 나옵니다. 몇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꿈에 뱃머리를 잃었다. 선장이 뱃머리 잃었는데 키잡이가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꿈에 키잡이를 무덤에 가서 매장했는데 자신의 뱃머리를 잃었다. 그러니까 뱃머리를 갖다가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키잡이가 죽었다는 거죠. 또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비롭죠. 서양의 사례지만은 참 사실적인 꿈에 말의 재갈이 풀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마부가 죽었어요. 왜? 말의 재갈이 풀어졌으니까 마부가 소용없게 된 거죠. 마부가 죽었어요. 어떤 이는 꿈에 찻잔이 깨졌는데 술을 따르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찻잔이 깨졌으니까 술 따르는 사람이 필요 없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의 참 전부 다 좀 유사한 사례가 되는데 아마 꿈의 유추를 이해하시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 자신이 다리로 변했어요. 근데 뱃사공이 됐죠. 뱃사공이 돼가지고 다리와 같이 남을 건네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꿈에 다리가 됐는데 모든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짓밟힌 것처럼 됐다. 다리는 사람들이 또 밟고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완전히 예지적인 꿈 사례입니다. 아르테미도로스의 꿈의 열쇠. 어떤 사람이 꿈에 뱀에게 발을 물렸어요. 그런데 마차바퀴가 그의 발을 으스러뜨렸다. 뱀에게 물렸던 바로 그 자리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발을 물렸다 하면은 그 물린 부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신체를 갖다가 어느 동물이 늑대가 옆구리 물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깡패한테 옆구리를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고 그 옆구리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와서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다는데 이런 거로 봤을 적에도 서양의 꿈의 예지나 동양의 꿈의 예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거의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자, 이것도 또 조금 꿈에 화덕을 줬다. 밥을 져먹는 화덕을 줬는데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왜냐? 정착과 완결의 상징이었다. 외국에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완결을 져야 된다. 꿈에 화덕을 진 거. 자, 요것도 또 좀 위의 사례하고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화덕을 놓고 돌을 놓을 자리에 책을 놓고 모르다를 칠했다. 그렇다가 그 화덕을 갖다가 짓기를 그만두었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짓는다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례가 있지만 꿈에 새 집을 지으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에 새 집을 짓는 게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살펴봤듯이 꿈의 기법에는 그 유추라고, 그래서 서로 다른 범주를 서로 다른 범주의 유사성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서양의 사례를 들었지만 서로 다른 범주의 유사성을 갖다가 가져오는 참 기기묘묘한 뭐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